또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내가 막 남자한테 퍼주고 다 맞춰주면 마음 식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마음을 식게 하는 건 퍼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퍼주되 내가 이런 걸 못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 매력도 떨어지고 주도권도 뺏기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오래 만날 여자와 적당히 즐길 여자를 분리해서 만난다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짧은 연애는 모두 남자가 여자를 가볍게 생각해서 짧게 끝난 건가요? 남자가 먼저 더 오래 만나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모를 갖춰야 할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길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또다시 짧은 연애가 될까 두려워 다가오는 사람도 밀어내게 됩니다. 짧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적당히 즐긴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맥락상 보면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래 만날 여자와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여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가 과연 이 사람은 오래 만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연애만 하고 말 사람이다, 이걸 분리해서 만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남자도 분명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만날 사람, 짧게 만날 사람을 분리해서 여자를 선택해 만나는 정도의 남자가요, 연애 시장에서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치가 높고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이 아닌 이상, 연애 잘하는 여자도 흔하진 않지만 연애 잘하는 남자는 아예 멸종되고 있는 추세라 소수의 상위 5%가 나머지 95%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정말 뛰어나거나 인기 많은 남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래 만날 여자, 짧게 만날 여자를 그렇게 선택해서 나눌 수는 없다. 목적이 있는 이례적인 만남이 아닌 이상 짧던 길던 어쨌든 연애까지 갔다면 그건 대부분 처음엔 정말 본인을 좋아했던 겁니다. 단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면모에 실망하게 되고 질리게 되다, 얘랑은 오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끝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과연 여기서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나열하자면 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지나치게 칭얼거려서 남자의 심적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생각 없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는 다 퍼주기만 하는 모습에 너무 빨리 매력과 가치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건 저 세 가지예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저 모습들을 벌써 다 보여줬다고 한들 이것들을 전부 뒤집어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도 그의 머리에 미래적인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남자의 마음을 빨리 식게 하는 저 세 가지 있잖아요. 저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이 뭔 줄 아시나요? 비전이 없고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보이죠? 그 비전과 매력을 상대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우선 비전적인 모습부터 해결해 볼까요? 당연히 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도 해서 더 내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스를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남자에게 다소 미래적인 판타지를 그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소박한 척하기. 다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나름 개꿀팁입니다. 여성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남자들이요, 대부분 막 그렇게 화려하고 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트나 기념일, 또 그때 먹는 음식이나 분위기 그런 거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해도 대부분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남자들은 순댓국 한 그릇에 PC방만 갈 수 있다면 웬만하면 다 만족하는 종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데이트 코스에 돈을 쓰고 또 그 돈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내가 만났던 여자들의 상당수가 다 그런 분위기 좋고 이색적인 데이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패턴에 나름의 반전을 넣는다면 아주 손쉽게 그간에 이 사람이 만났던 여자들과 차별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내담자님들 데이트 코칭 같은 거 할 때도 써먹는 건데, 첫 데이트하는 날 남자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소개팅에 앞서 메뉴 선정권이 넘어왔을 때 두끼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미처 예상치도 못한 소박한 모습으로 상대의 머리에 전혀 다른 반전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나 비전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미래적 가치가 큰 남자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좋은 아빠가 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미래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좋은 엄마가 될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미래적인 판타지가 더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그 사람의 엄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평범한 엄마들은 아들에게 이런 잔소리 다 하죠. 아껴 써라, 비싸다, 저축해라. 그리고 이런 훌륭한 어머님들이 하는 멘트를 20대나 30대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엄청 개성 있어 보이고 차별화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여자가 저런 식의 엄마 멘트나 엄마 행동이나 검소한 모습을 보이면
개념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개념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건 돈에 대한 개념을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진짜 개념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여기가 틈새 시장이야.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인스타 보면은 비싼 분위기 있는 뭐 레스토랑이나 호캉스 사진이 도배되어 있는 요즘에 저런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오죽하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개팅 나왔는데 소개팅녀가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를 쓰면 더 정이 가더라. 남자들끼리 만나도요, 거기서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면서 너 여자 잘 만났다는 친구들이 야, 내 여자친구 명품백 들어, 야 저번 주에 우리 기념일로 돈페리뇽 마셨어, 이런 친구가 아닙니다. 뭔가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내 여자친구는 가끔 비싼 거 좀 먹자고 해도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고 맨날 삼겹살만 먹어. 저번에 걔 폰이 고장나서 내가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바꿔주니까 아이폰 처음 써본다고 어찌나 좋아하든지 참 특이한 애야. 이런 말하는 애 있으면 그날 그 새끼가 MVP입니다. 진짜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다 부러워합니다. 설령 내가 정말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들 나름 내가 조금 더 퀄이 높고 남다르고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차라리 저런 모습 때문에 남자가 더 구질구질하게 보거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크게 두 가지죠. 그냥 애초에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이상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남자입니다. 비싼 거 먹고 비싼 여행도 가고 돈 좀 써야지. 보통 이런 애들이 후자인데 대부분 이건 좀 자격지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확률로 정신나간 새. 설령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굳이 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면 다소 더 검소해 보이고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사람한테 결혼하려고 합니다. 연애 시장에서 그렇게 흔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소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런 모습에 더 감동해서 더 막 많이 주려고 하고 더 막 좋은 거, 더 막 비싼 거 사주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리액션을 해줘야겠죠.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좀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아, 얜 진짜 소박하고 검소한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주구장창 계속 맨날 우동 삼겹살만 먹인다면 그런 새끼는 걸러야겠죠. 그거는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력. 매력을 올리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매력이 떨어져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에는요, 갑자기 외적으로 크게 변화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너무 대책 없이 퍼주고 다 맞춰주고 봐주다가 결국 긴장감 하나 없이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애하면 아무리 좋아해도 퍼주길 싫어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퍼주길 두려워하는 거죠. 오죽하면 유튜브 컨텐츠 중에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컨텐츠가 남자를 덜 좋아하는 방법,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와 제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굳이 좋아하는 사람을 덜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퍼주려면 신나게 퍼주고 실컷 퍼줘도 돼요. 퍼주는 것도 퍼주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는 사실 주도권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퍼주는 건. 오히려 헤어지면 그 공백에 남자가 더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퍼주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분명히 연애를 하고 있는 그 두 분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관계에 마찰이 생기거나 삐그덕거리거나 상대가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을 잡아서 너 이거는 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좀 강단은 있어야 돼요. 다소 상대가 불편해지고 나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걸 썩 내켜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아닐 때는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그 전에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나한테만 베푸는 혜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설령 진짜 싸움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싸운 거면은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마치 헤어질 게 하나도 안 두렵다는 듯이 못 믿는 분들이 많겠지만 명분만 내가 정확하게 잡아놓는다면 싸우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할 확률이 최소 5배 이상은 높습니다. 주도권은 그때 다 몰수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되게 잘해주고 친절한 스탠스가 있는 사람들이요, 한 번 뭔가 강하게 지적하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뭐 굳이 윽박지르는 게 아니어도 뭔가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당에서 진짜 친절한 누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당 수녀님들이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 성당 마리아는 누구지 할 정도로 되게 친절하고 자상한 누나였는데, 제가 중등부 때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다가 그 중에 진짜 눈치 없는 새끼 하나가 뭐 얇은 판자 같은 걸 이렇게 딱 날렸는데 그 누나 머리에 맞았어. 저는 좀 뭐 누나가 와가지고 니네 그럴래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를 바라보면서 싸늘하게 한 10초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판때기를 들고 방금 이건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등에 땀이 내가 던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이미 좀 얼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맨날 장난치고 장난 맨날 받아주고 그랬던 착한 누나인데 한번 뭔가 서늘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뭔가 확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명분은 명분이잖아요.
판때기를 던져서 머리 맞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이 누나가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잘해주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 주에 또 성당 나갔을 때 그 누님은 또 너무 천사 같은 표정으로 나오시고 마치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듯이.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남아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고 맞춰주고 퍼주는 거 좋아요. 근데 한번 아닐 때는 강하게 한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굳이 뭐라고 할 거면 막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24시간 정도 지나간 이후에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마치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라고 하듯 평가자의 스탠스로 좀 얘기하는 게 좋다. 감정 싹 빼고 서늘하게, 마치 다음날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물론 그러려면 그 전부터 나도 내 심적 차선과 기본적인 강단을 장착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야겠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매력을 잃지 않는 방법, 잘해줄 때 잘해주되 아닐 때는 명분을 가지고 감정이 내려간 이후에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 요 정도만 잘해줘도 웬만하면 주도권 뺏기거나 매력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굳이 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애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연락 와요. 진짜 내가 먼저 연락만 안 하고 사진 한 장만 바꿔도. 그러니 마음을 여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설령 마음의 온도가 떨어진다 한들 다시 올리는데 그렇게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래 만나고 싶은 여자가 되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